돌다리. 아까 전에 성신여고에는 녹화를 잘 떴는데 소리를 안 켜놓고 해가지고 소리가 녹으면 안 됐어. 아이씨. 자, 돌다리. 작품 선정이에요. 돌다리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상징적 소재,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 그럼 땅에 대한 가치 있는 인식은 무엇이냐? 이익의 수단, X. 삶의 동반자, 동그라미. 인정의 대상, 동그라미. 고마운 존재, 동그라미.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자, 물질만능주의 제목 X. 물질만능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야? 돈이나. 그렇지, 물질.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 요게 아들의 가치관이고, 위에 적었던 거 4개는 아버지 가치관이고, 아들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서로 대조되는 거죠. 전지적 서술자,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뜻이겠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고, 장면 전환의 제약이 없어. 3인칭이니까. 얘는 3인칭이거든. 자, 등장인물의 심리성격 모두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다시 일제강점기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이지만 일제에 대한 내용은 없어.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이 대립한다. 다루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서사갈래의 특징. 서사갈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소설갈래로 말하는 거야. 이 서사갈래는 쉽게 말하면은 인물, 사건, 갈등, 그 다음에 허구 이런 게 담겨 있어. 됐고 왼쪽에 표. 단편소설, 사실적, 비판적. 무엇을 비판한다고? 그렇지, 물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랑 비슷한 말이 배금주의. 교훈적이고. 시그집 배경은 일치감정의 말, 공원대 배경 농촌마을. 주제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특징 1번.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상징적인 소재, 돌다리, 땅. 전통적인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 X. 전통적 가치관이 아버지 거, 근대적 가치관이 아들 거. 대조적인 인물 간의 갈등을 축으로. 대조적인 인물 누구겠어? 아버지와 아들이겠네.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 제시. 대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약 제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개 섞여 있다. 여기는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는 약 4km. 내려오는다면은 반이 들락날락하는 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길 쓰기에 놓인 공동묘지가 원인이 되었다. 자, 동네보다도 공동묘지가 눈에 띄었다. 왜? 이 공동묘지에 누가 있어? 죽은 누이 창옥이. 그래서 여기서는 창옥에 대한 창섭의 애틋함. 이 동네 오면은 그 고향 동네 내려오면은 누이 동생이 떠오른다 그 얘기야.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마찬가지. 애틋한 마음이 있어. 창호이가 되게 어이없이 죽었지. 맹장.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지금 창섭이가 의사로 그 자신의 어떤 그 진로를 정한 것도 창옥이의 어이없는 죽음의 계기가 됐고. 봄이 올 때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상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노릇해한 가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그러니까 초겨울.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 배경은 초겨울. 분위기는 적막하고 쓸쓸하다. 어느 것이라고는 집어낼 수는 없어. 창욱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석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자, 요 서술 문장 속에는 창옥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오늘의 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나이 차가 있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그러니까 누이가 그 아팠던 때에도 자신은 어디에 있었다?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여름에 이제 일이 터진 거지. 창욱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의부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왜?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에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나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했다. 바쁘다고. 자, 왼쪽 날개지면 창호가 라고 부른 거 죽은 누에 대한 애틋한 마음, 슬픔, 안타까움 여기까지만 보자.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 잘못된 진단.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니까는 창옥의 죽음의 원인. 의사 잘못이라는 거지.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그만큼 어이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웠다라는 것은 의사의 길.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고농은 농대를 가는 거야. 농업대학교.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 농업대 갔어. 마다하고 의전, 의학전문대학. 오늘의 일어서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수도 정평에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창옥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의 삶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지금은 맹장수술로 쉽게 이름이 알려진 의사가 되었더라는 거야. 여기가 되니?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지금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기가 나왔었고, 치료가 지체되었다. 그 다음에 오진으로 인해서 창호이가 결국은 죽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의대로 입학하여 맹장수술에 정평 있는 의사가 되었다. 현재까지.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엔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병원은 어떻게 한다? 이미 개업은 한 상태인데 조금 더 크게 확장. 창섭이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다. 왜? 병원 확장 할 계획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하다. 개인 병원들은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자부심, 기대와 자부심. 네 사실을 크게 확대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병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는 것. 다 누구와 관련이 깊다. 창호기와 관련이 깊다. 청소는 바람 쌀쌀할 뿐만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갈 길이라. 그날 왔다 그날 가야 돼. 급하게 왔다가. 걸음을 재촉했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져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이건 누구의 시선이니? 창섭이의 시선이지? 그렇다고 이거 1인칭으로 해석하면 안 돼.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비나 오면 진에게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글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를 타고 올걸. 자, 이 말 속에는 창섭이가 그간 창섭이가 그간 자주 온 게 아니다. 왜? 길이 이렇게 달라졌을 줄은 몰랐다. 이게 길이 좋아졌다라는 걸 알았다면 자전거라도 타고 올 걸. 정거장에서.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논이며 돌각담을 도는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농가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에 돌각담들은 아버지 손수 쌓으신 것이다. 자, 조상들로부터 어, 물려받은 거 플러스 아버지 관리하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시다. 창섭이 아버지는 근검으로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금방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때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를 못하는 것으로도 소문이 났다. 아니 왜 땅을 늘려야지 늘리지를 못하고 있어. 늘리지 못하는 이유. 자식 학비.
자식학비. 그 다음에 땅 관리. 땅 돌봄이 들어갔다. 땅 돌봄.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그 얘기야.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때에도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자,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아까 두 개 적었지. 하나가 이게 뭐야? 물가가 상승했다. 물가 상승. 유학. 할아버니와 아버니께서 나를 부자 소리는 못 들어도 군단 소리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요거는 아버지 목소리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말하게 되는 건데. 이거 뭐니? 늘리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왼쪽에 날개지은 별표.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뭘 하니? 땅을 그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뭐 하냐? 할아버니께서 쇳똥을 맨손으로 옮겨다가 놓으시던 돈, 아버니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너고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덕담을 해가기에는 내게는 벅찬 일일 것이다. 하고 절용해 쓰고 절약해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은 이제 노동력이야.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쓰는 거야. 일을. 몇십 들여서까지 삐뚤은 눈빼미를 바로잡기. 이게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땅 관리.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들이고 마찬가지. 겨울엔 뚝막이 하기. 땅을 더욱더 기름지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아버지 노력들.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글의 길까지 닦아놓았다. 자, 땅을 더 늘리지 못했던 이유. 돈으로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땅을 관리하는 데 쓰게 된 거야. 남을 주면은 땅을 버린도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작을 주는 게 이득이야. 왜? 건물주가 되어서 그 세 받아 먹는 거랑 같은 거거든.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땅을 빌려 쓴 대가를 지불하는 돈. 그게 소작료야. 소작을 주지 않아. 그럼 아빠는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소를 두 필이나 왜 그런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 되게 불안한 거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땅을 망치게 될까봐.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쓰고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아버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버텨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 X.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을 타산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그 사람들이 야 니네 아버지 참 멍청하다.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런 멍청한 짓을 해? 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는 거지. 창섭이야,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 거둔 뒤 구루터기만 남은 농가 밭일 때 그 바닥이 고른 그 언저리들의 자 밑에 땅을 대하는 인물들의 관점 별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다음 왼쪽에 아버지가 땅을 늘리지 못하는 이 별표.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럽도 못 파는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하게 보였다. 왜? 아버지가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 늘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지금 얘는 아버지의 이러한 가치관은 무시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잡히기만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잡힌다는 것은 이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기 위해 어느 일정 수준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 아무리 싹싹 긁어 모아도 부족하단 말이지. 잡히기만 해가지고는 대출 받기 위해서 저당 담보물건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의 서양식 건물 손에 넣기 한 돈만 있다고도 아무 데나 들 일이 아니다. 지금이 찬스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 건물을 사지 못하면 언제 또 이렇게 좋은 건물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들으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땅을 파는 일이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명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살아야 되느냐. 그 명확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그것을 합리화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시는 것이 더 풍족하게 모실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내가 모시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농사 안 져도 되고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시골로는 올 수는 없고 이기적이네.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겠다. 이기적이야. 부모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거둘 사람밖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수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 가서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것이다. 왜? 소작을 주면은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 그 아버지 불안해서 하루도 못 버티실 거다라는 거지. 당연히. 응. 아버님은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좀 작은 따옴표로 돼 있어. 뚝배기지.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마을 입구에서 이는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었다. 아버지 뭐 하고 있어? 망가진 돌다리를 수리하고 있어. 아버지는 가에는 사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가서 동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을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 앞장을 서는 아버지. 음,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길이야. 왜? 창섭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급한 일이었거든. 자, 거기 밑에 표. 땅을 팔고자 하는 창섭의 합리화 과정.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자신의 시골로 올 수가 없으므로 부모님이 시골로 가셔야 한다. 그 다음에 소작을 맡기고 서울로 가면 아버지가 편하실 것이다. 편하시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파는 것이 아버지 자신에게 모두 좋은 일이다. 자신은 돈을 벌어서 좋고 아버지는 외롭지도 않고 자식과 손자들과 함께 살아서 좋을 것이다 라고 지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창섭은 땅을 파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자, 땅을 파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졸려. 좀만 쉬었다 가자. 저 졸면서 하네.